네, 매주 수요일 근거 있는 명확한 투자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 YS 파트너스 대표 이가근 대표와 함께 해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좋아요. 내일 또 하이닉스의 실적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휴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연장 속보가 나와서 안도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제의 강세가 이어질지 가장 궁금한 건요, 대표님. 하이닉스가 120만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기는 77만 원대 신고가가 나왔는데 오늘 또 92만 원까지 TP 상향 조정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 연상. 와, 대표님, 반도체가요. 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기 때문에 포모도 더욱더 짙어지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서 좋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제부터 한번 공개해보면서 전략 세워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내일 또 대기하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을 필두로 이러한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이고요. 사실상 FN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기준 컨센서스가 한 35조 원대 나오는데 우리 기대치 컨센은 이미 40조라는 숫자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40조 원 혹시라도 못 넘기면 밀릴 텐데 그 밀림을 오히려 기회로 접근해도 좋은 건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반추해보면 사실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을 때는 오히려 윗꼬리가 달렸고 그 다음날 올랐거든요. 하이닉스도 이러한 방향성을 조금 더 가져가 본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만약에 우리 증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세론이 맞아요. 정말 세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일 하이닉스도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컨센은 35.4조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아웃데이트 된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최근 2주간만 놓고 봤을 때는 대략 한 35.6조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삼성전자 실적 이후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바닥권이 한 35.6조 정도 되고 네. 제일 높은 건 대략 40조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외사에서는 거의 다 40조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의 컨센은 40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실적 나왔을 때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다음날 계산을 좀 해봤었잖아요. 네. 실제로 40조 원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실적인 것 같고요. 일단 그거를 이제 좀 가뿐하게 넘어야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 삼성전자 실적은 숫자만 나오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네. 내일은 하이닉스가 장 시작 전에 아마 이제 공시를 할 거고, 그리고 9시부터 컨퍼런스 콜을 할 텐데, 이제 방향성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4월 말 정도 됐잖아요. 2분기에 대한 흐름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나올 텐데, 네. 회사에서 보는 시각, 그러니까 즉 가이던스라고 할 수 있죠.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것까지 듣고 나서 아마 지금 뭐 제 생각에는 내일 오전에는 좀 변동성이 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시 이후,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이 끝난 다음에 10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론이 좀 나온다라고 네.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 지금 한 700조, 800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이익 예상치는 이제 거의 200조는 거의 확실시 맞아요.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영업이익 대비 한 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면 굉장히 아직까지 싼 흐름인 것 같고,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도 2차 전지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으면 수급이 조금 가면서 상대적으로 주가는 약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돌고 돌면 또 이제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론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이제 네. 그런 것까지 듣고 난 뒤에 또 한 번 시장은 또 한 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상 내일 실적 이후에 그 숫자가 의미하는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할 것이고, 방향성이 만약에 하방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회로 한번 활용해보자.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점검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선을 조금 더 좁혀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해보니까 역시나 모멘텀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가격 인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AI 서버 확대에서 기인된 이
가격 상승이 정말 주가도 크게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더 어마어마할 테고 차트만 보면 사실상 무서운데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정말 또 무섭게 이해도 갑니다. 오늘도 80만 원 위에서 출발 예상이 되네요. 프리마켓에서도 여전히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IT 성수기가 또 3분기부터 이어진다라고 하고 베라루빈 램프업까지 오히려 호재는 더 남아있는데 이야기만 보면 납득이 가요. 그런데 차트만 보면 너무 무서운 거죠. 삼성전기에 대한 시선과 함께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는 어떤 활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반도체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그 예를 들어서 뭐 MLCC라든가 PCB 그리고 이제 기타 뭐 파운드리에 대한 그 웨이퍼 가공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고 이게 지금 모든 근원은 그렇습니다. IT 산업의 지금 모든 근원은 AI 서버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미리 좀 한 6개월 먼저 올랐던 거고 나머지가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일단 3월에 무라타가 MLCC 가격을 최대 35%까지 인상하겠다라고 했었고 딱 2주 전에 이제 파나소닉이 5월 1일부터 CCL 가격을 대략 15에서 30% 정도 인상한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파나소닉 CCL 같은 경우는 구글 그 TPU, 그러니까 구글 TPU는 이제 그 엔비디아처럼 그 이제 그 GPU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파나소닉의 CCL을 대략 가격을 15에서 30% 정도 인상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또 나온 얘기인데 그 태양유전, 뭐 일본어로 타이오요덴이라는 기업이 또 한번 MLCC 가격을 5월 1일부터 인상하겠다라고 다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이제 본격적인 가격 확산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부 다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미리 많이 올라서 이게 이제 거품이냐 아니면 이제 실적 피크아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적이 피크아웃 될 타이밍에 나머지 제품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얘네들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고 본격적으로 그 AI 데이터 그 서버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한참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UMC도 파운드리 가격을 지금 5월부터 인상하기로 했거든요. 8인치를 대략 10에서 15%, 12인치는 한 5, 10% 정도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지금 테크 산업 자체는 굉장히 큰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테크가 메가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올해 말 내년까지는 일단 뭐 내년 지나서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 내년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많이 단기간에 올랐지만 물론 선 반영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후 반영도 역시나 내용거리가 너무 많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반도체 빼고 나머지 이제 MLCC 등등 이제 막 가격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가격 올린다라는 내용 이제 그동안은 수량이 증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랐던 거고 가격이 오르면 또 한 번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산업들 자체가 이제 고정비를 넘어서는 그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량 증가가 아니라 가격이 같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요 사이클은 이익 증가 사이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익 확대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이클의 초입일 수 있다라는 판단. 그렇다면 상방을 더 열어둘 수 있을지 긍정적인 시선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시선을 좁혀보도록 할게요. PCB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점검을 해볼 테고요. 소캠 양산, 최근 또 시장의 핫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하이닉스가 양산 소식을 전하면서 뭐 삼성부터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경쟁을 이쪽에 또 쏟다 보니 관련주들 수혜 추적기에 분주해요. 그런데요, 대표님, 기판은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서 뭐 본딩 와이어? 솔더블까지 우리가 봐야 하는 시선이 필요한가요?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이제 장비보다는 소재주들이 확실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기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순하게 수량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까지 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일 그 중국에서 발간된 그 외사 리포트를 보면 CCL하고 PCB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부품에 대한 가격들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소부장에서 가장 좋았던 PCB들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저께 하이닉스가 소캠 이제 양산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이 소캠은 지금까지 반도체 사이클은 HBM이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DDR5, 그러니까 모듈 형태의 D램 캐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PCB 업체들의 실적은 좋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소캠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베라루빈 그 플랫폼에서는 그 GPU는 주위에서 이제 HBM 서포트를 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CPU는 그 소캠 2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존에 없던 시장, 그러니까 DDR5 모듈 형태로만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기존 PCB 반도체는, 근데 이 소캠이라는 게 또 하나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HBM만큼 같이 또 한 번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부가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기존의 PCB보다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PCB 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 고부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PCB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면 지금 DDR5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쇼티지가 났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고 소캠으로 D램 업체들이 캐파를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게 다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베라루빈 플랫폼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출시하려면 적어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그 나머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 2분기 중후반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가게 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DDR5의 그 흔히 말하는 레거시 제품들의 캐파는 어느 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키가 HBM이었다면 이 소캠으로 넘어오면서 전력 효율의 키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반도체도 대표님 그럼 이 안에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되게 좋을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이 꺾이지 않으면 실적은 더욱더 높은 영업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제 이익이 급증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픽까지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소캠 관련된 이제 PCB 업체들 주가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리고 모멘텀이 좋은 걸로는 저희는 해성 DS를 보고 있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소캠2가 도입됨에 따라서 LPDDR5X에 대한 기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데, 이제 해성 DS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DDR5가 이제 상대적으로 고부가인데, 여기에 그 전환이 급속도로 이제 빨라지면서 해성 DS의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믹스가 좋아지면서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시장에서 180억에서 2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대략 50배 정도 이제 급증하고, 올해 연간 이익은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에서 보는 건 1,000억에서 1,1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PCB 소켓2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심텍이 올해 이익 예상치가 1,3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심텍 시가총액이 대략 3조거든요. 근데 해성 DS는 올해 이익이 대략 1,000에서 1,100억 정도 시장 예상치인데 시가총액이 1조. 그러니까 심텍이랑 단순 비교로 봤을 때는 거의 3분의 1 정도 싸다라고 볼 수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익 증가가 없다 하더라도 심텍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거의 2~3배 정도는 주가가 올라도 심텍이랑 똑같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심텍이 PCB 소켓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반만 받더라도 여기서 2배 정도는 주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판 수요에 따른 실적 기대감 해성 DS 저평가 구간에서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고요. 목표가 8만 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AS도 체크를 해볼게요. BH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 대표적인 아이폰 폴더블 폰의 수혜 기대로 계속된 우상향 가져가고 있습니다. 3분기 더 좋다라는 평가 있는데 포지션 전략 한 번 더 받아볼까요? 네, 일단 BH는 저희가 말씀드린 다음에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100% 정도 주가가 올라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꽤 강해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이 BH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일단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기업들을 해야 된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 그래서 폴더블에 대한 가장 핵심 그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 그 폴더블이 나오기 6개월 전에 주가 퍼포먼스 가장 좋았다라고 보면 지금이 딱 6개월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그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플은 지금 어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거의 한 10년 넘게 이제 CEO 역할을 했었던 팀 쿡이 이제 맞아요. 그 은퇴를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불확실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저희는 이제 BH는 여기서는 이제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끊어가는 전략, 현금 확보도 전략일 수 있다라는 BH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각은 대표와 함께 반도체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